감각 수업은요, 제발 감각 수업이라는 거, 감각 재활, 감각 이거 아무 데서나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지고 논다고 해서 감각이에요?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좀 센터를 사실 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김주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이 무거운 주제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학대에 대한 뉴스를 정말 많이 접하고 있어요. 아동발달센터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한 뉴스를 저는 근래에 들어 3개월을 봤습니다. 그만큼 많이 불거지고 이제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이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가장 전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였거든요. 경기 남부 지역 지방에 있는 아동발달센터에서 10명 정도의 피해 아동이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풀장 안에 들어가서 거품놀이를 하는 감각 수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감각 수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신경학적 근거의 기반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각 수업은요, 제발 감각 수업이라는 거, 감각 재활, 감각 이거 아무 데서나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지고 논다고 해서 감각이에요? 물놀이 하고 거품놀이 하고 미역 만지고 두부 만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감각놀이냐고요. 이게 어떤 감각이 어떤 뇌를 자극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게 어떻게 인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신경적인 경로를 전혀 모른다면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진짜 어디까지가 학대인 건지 기준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각 수업이 아닌 그것은 고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업은 감각 수업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요, 지네얼스가 이야기한 감각통합 모델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통각이 없어요. 통증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근거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 수업이라는 건 어쨌든 오감 발달,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고유계, 전정계 등등 이러한 감각들을 통합을 시킨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 통합을 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뇌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근데 통각은 감각 수용기가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 감각 수용기가 있어요. 후각도 우리 이 콧구멍 안에 감각 수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청각 같은 경우에도 청각은 감각 수용기라기보다는 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도 마찬가지로 안구가 있는 거고요. 전정계도 귀 속에 있는 요렇게 전정기관이 있죠. 그리고 고유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과 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어요. 온도와 통각을 담당을 하고 있는 프리너브 엔딩은 수용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초신경계 말단이 직접 그 감각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신경계가 직접 그 감각을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것들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감각 수용기를 거쳐서 말초신경계 거쳐서 척수 거쳐서 대뇌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냥 신경계가 바로 직방 빡 올리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통각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무지하게 뜨거운 냄비가 있어요. 방금 팔팔 끓는 그런 공손 냄비가 있는데 식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손을 딱 대는 순간 우리가 뜨거워 이렇게 되죠. 손을 붙인 상태로 뜨거워 하지 않잖아요. 반사적인 거거든요. 딱 손을 댔는데 이거 내 몸에 해가 돼. 무지 뜨거워. 혹은 엄청 아파. 그럼 뛰고 나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뜨거웠지? 행동이 먼저 나온 다음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리셉터가 없이 프리너브 엔딩은 바로 신경계로 가기 때문에 빠릅니다. 생각하기 전에 일어나요. 이 감각 중에 하나가 나 놀라는 감각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을 예를 들자면 간지럽히는 거, 그리고 성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리너브 엔딩이 담당을 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고 무지 강해요. 그 어떤 감각보다 강합니다. 뇌를 지배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머릿속에 통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용계를 거쳐서 신경로를 따라 뇌로 가게 되는 거품놀이와 수건에 탁 달라붙는 이런 고유계 놀이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그 어떠한 인터랙션, 상호작용과 내가 아파 뒤질 것 같은데 되겠냐고요. 이래도 감각 수업입니까 이게? 프리너브 엔딩은요, 온도와 통증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전으로 나오게 된 게 통증의 약과에서 하고 있는 냉찜질과 온찜질이에요. 물론 이제 차가운 자극과 따뜻한 자극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수축시키면서 부종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발목을 접질렀어요. 무지 아파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 아픈 이 통증에
차가운 자극을 대면 이 차가운 자극이 신경말단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통증이 잠깐 묻혀요. 그러면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나 안 아픈 것 같아. 나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 기전이 바로 이제 물리치료실에서 하고 있는 냉찜질과 온찜질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효과도 있기는 하죠. 약을 먹는 것보다 어쨌든 냉팩이나 온팩을 통해서 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어쨌든 그 기전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온도 감각과 통각이라는 건데, 그게 그만큼 빠르고 착각도 하게 됩니다. 냄비를 잡았을 때 아 뜨거 이기도 하지만 진짜 정말 무지하게 뜨거워갖고 여기 화상 입을 정도면 아프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각 수용기를 거치지 않는 통각과 온도 감각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용기를 자극하는 촉각계와 고유계와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한 감각 수업은 아이들의 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각 수업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 돼도 전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된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보호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좀 센터를 사실 구분하셔서 다니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치료사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명입니다. 2개예요. 언어재활사는 기존에는 일반 민간 자격증이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험을 치러서 1급과 2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언어재활사는 의료기사가 아닙니다. 의료기사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딱 2개예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의사가 청구를 내려서 치료를 하세요라고 오더를 내리면 그 오더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 목록 중에는 언어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어쨌든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와 언어재활사, 신경학적인 기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이 3명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요, 심리학 기반이에요. 의료 기반이 아니에요. 의학적인 신경학적인 기반이 아닌 심리학 기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의학 기반, 말 그대로 뇌의 가소성 발달시키고 뇌세포를 생성하고 기존에 쓰지 못하는 뇌를 대신해서 다른 곳을 확장할 수 있게 뇌의 가소성 이론으로 태어나게 된 게 저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예요. 반면 심리학은 뇌를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따로 찾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분은 이 심리학 파트의 이제 기능 기반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치료사분들은 학습 이론입니다. 특수교육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떠한 교수법을 하게 되는 거죠. 학습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뇌피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뇌의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토콜 같은 게 있어요. 학습을 시켜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 뇌의 가소성 이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진 않습니다. 개인적 차이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떠한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인디비주얼 디퍼런스, 정말 말 그대로 개인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 기반 치료사들은 사실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가 없습니다. 의료법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정말 많은 치료사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게나마 지방에서 살고 있는 제가 총대를 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의 이력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이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학습이론은 어느 무엇보다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접근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뇌를 발달시키는 이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감각에 대한 수업, 감각 수업 함부로 쓰지 마세요. 신경학적인 기반의 근거에 이런 어떠한 지식이 없으면서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 수용기들마다 속도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속도. 통합이 되고 그것을 처리해내가는 어떠한 과정들도 다 있습니다. 뇌가 어떻게 쓰는지 순서도 달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센터를 셀렉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신경계 기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가세요. 우리 아이 어쨌든 발달하고 있잖아요. 뇌세포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뇌세포 1개 만들 거 2개 만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치료사한테 가지 마세요. 제가 이 영상 이전에 올렸던 목록들도 보면 문제행동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점이 아니에요. 강점 보는 눈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문제점을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솔루션과 계획과 전략이 없다면 말하시면 안 돼요. 무능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유리창이 없고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고 CCTV는 있지만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곳은 가지 마세요. 이거는 물론 이런 곳 중에서도 좋은 센터 많아요. 하지만 일이 벌어지고 나서 기록된 영상을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방을 해야지. 창문 뚫어놓은 거 사실 긴장돼요. 저희 기관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실 때 기본적으로 긴장을 하고 보셔야 돼요. 왜?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기본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맘 편하게 일을 해요, 애를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들, 소아치료하는 선생님들, 좀 정말 주관적인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도 물론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치장이 많으신 분은 걸으세요.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가장 최악인 사람들은요, 시계 차고 반지 끼는 사람 제일 최악으로 봅니다. 목걸이 펜던트 엄청 큰 거 끼는 사람들 되게 최악으로 봐요. 왜냐면 아이를 안잖아요. 목걸이 펜던트에 머리 다쳐요. 시계 왜 안 되냐고요? 애기하고 몸싸움하면서 여기 걸켜요. 애기하고 같이 몸놀이하고 뭐 진짜 말 그대로 신랑이 하면서 몸싸움하고 뭐 어쩌고 부딪히고 뭐 하다 보면 이 시계 때문에 애가 다친다고요. 반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애기 머리 받칠 때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병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뇌병변 아이들 머리 받칠 때 바닥과 애 머리와 이 사이에 있는 반지가 애 머리 뇌 손상 입을 수 있어요. 위험해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치장이 많으신 분은 걸으시라고 해요. 그래서 센터를 고르실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기관 그거 학대 맞아요. 고문이에요. 왜? 준비한 그 수업 있죠? 그 감각놀이 수업? 그 감각놀이가 머리에 하나도 안 입혀져요. 왜? 아파서. 통각이 다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각 수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언어치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언어치료사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감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래 한 2020년도쯤에 감각통합치료사 물론 무혐의로 판단이 되긴 했겠지만 감각통합치료사가 많이들 오해를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부압박이거든요. 신부압박 그 뭐 예를 들어 매트에다 애기 넣고 굴린다던가 뭐 위에서 누른다던가 뭐 조절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자극이긴 한데요. 사실 이 신부압박이라는 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신부압박이 들어가는데 얼굴이 가려지면 안 돼요. 그럼 공포예요. 무서워요. 그럼 이 신부압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손과 발에 신부압박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근위부, 우리 몸통에 들어가는 신부압박을 감각통합접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압박인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진짜 지켜주셔야 돼요. 생각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지식들이 없으신 분들은 애들 치료하지 마세요. 제발 공부합시다 우리.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많이 무거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